예, 케이스 스타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그 등기부 등본의 기능과 한계 이런 제목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점, 단점? 이제 등기부 등본을 그 분명히 보긴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담긴 내용도 신뢰성이 있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 또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 웬만한 일반인들은 그냥 다 믿잖아요. 등기부 등본 네, 좀 중요한 네. 거의 대부분에 의존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특히 이제 임대차 거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가볍게 생각한다는 경향이 있다.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임대차 거래를 전세를 얻기 위해서 계약 장소에 나갔는데 건물주가 마침 그 등기부 등본을 들고 나왔어요. 어차피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바로 뗐다. 그렇게 해서 그 등기부 등본 보여주는 거 가지고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짜였다. 위조. 가짜였다.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주가 가짜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나중에 실제 집주인한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보증금 못 받고.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실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사건이 가능했을까. 요걸 한번 이제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걸 위조하는 사람도 많군요. 예. 우리가 일단 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 정보들, 그런 정보들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그렇죠. 거기 왜냐하면 물적인 부동산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다음에 물적인 형태,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뭐 제한 물건, 이런 것들이 다 망라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래에서 필요한 정보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금 사기가 이제 가능했던 거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자, 우리가 등기부 등본 이렇게 그 자료들을 위조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래요? 전자 파일이지 않습니까? 전자 파일을 위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글자 변조하고. 아는 사람들은 쉽겠다, 그죠? 그렇죠. 신분증도 위조하는데 뭐 등기부 종이 하나 위조하는. 그렇죠. 그 종이가 이제 얼마나 그 파일 자체에서 뭐 글자를 변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쉽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홍길동 씨가 원래는 그 홍길동 씨가 소유자인데 실제 소유자는 그 홍길동 씨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바꾸는, 김갑동으로 바꾸는, 그래서 자기 김갑동 씨가 이렇게 하는, 그죠? 그렇죠. 사기꾼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형의 사기는 사실은, 사기꾼이 김갑동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실 잘 안 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만은 보통 많이 쓰이는 방법은 그 신분증 위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홍길동 씨가 소유자라고 하면은 그 사기꾼이 홍길동의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홍길동인 것처럼 이렇게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가장 많겠죠. 가장 많죠. 안 걸릴 수 있고. 네네. 그럼 등기부 등본은 손은 안 대도 되지 않습니까? 신분증만. 떼봐라. 그죠. 신분증만 딱 해야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등기부 자체를 위조하는 방법보다 이 이제 신분증 위조하는 이런 범행들이 사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좀 사기꾼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이 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혹시 몰라서 중개사가 떼보죠. 중개사가 떼든지 세입자가 떼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열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 앞에서 700원만 주면 열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등기부 자체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언제든지 떼볼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는 등기소를 가야만 발급받았어요. 등기소라는 게 사람들이
그 부동산 거래를 잘 안 해보게 되면 도대체 아, 등기소가 그러니까, 뭐야? 네. 주민센터야? 이렇게 그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데 법원에서 이제 법원 자체에서도 등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안에서만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법원 바깥에서 등기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별도의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관공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야만 등기소가 발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아주 불편한 시간이 많이 드는 이런 절차들 때문에 등기부를 이제 그 매번 떼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 거래를 하러 갔는데 그 등기부가 며칠 지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답답했던 찜찜했던 이제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바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등기부를 보고 싶은데 등기부 떼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예. 있으면 예. 예. 중개사 보고 지금 저 좀 갔다 오세요. 나 지금 이거 가지고 불안합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너무 예민하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까탈스럽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는 훨씬 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등기부 위조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바로 못 가니까. 네, 그럼 고치면 되니까. 이제. 네. 바로 등기부 위조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다시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등기부 위조도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 위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기부만 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신분증을 위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제 펑크가 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그 우리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상당히 사실 많아요. 네, 저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 진짜 등기부만 보는 이 권리관계를 참고해야지 또 네. 다른 대장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띄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그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마치 등기부에 또 표시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등기부가 보조사하게 나오니까 이거 멀쩡한 건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등기부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물 대장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별도로 떼서 거기를 확인해야지 이제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거죠. 요즘은 그 벌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행강제금. 네, 이행강제금. 네, 시정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좀 너무 그렇죠. 과한 말씀이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법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또 건축물 대장과 같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다음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세금 관련된 거. 세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로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 떼서 내 권리보다 내가 전입신고할 때보다도 더 앞서 있는 선순위 권리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경매할 때 이제 배당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가압류라든지 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냐 이 부분에만 관심을 집중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경매 돼서 실제로 막 까보면 세금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압류. 세금. 네. 압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 그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탁 돼버리면 등기부상으로 보이는데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방세 같은 거, 국세. 뭐 세금은 여러 가지죠. 지방세, 국세.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법정 기일이 빠른. 네. 그리고 뭐 당해세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당해세냐 아니냐 또는 그 법정 기일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칫하면은 이미 이제 그 법정 기일이 도래한 그런 세금 중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도 더 빠른 순서, 빠른 순서. 우리가 이제 국세 우선의 원칙,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에 또 세입자가 이렇게
나중에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티켓상으로는 임대인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세금 지금 체납 중이다.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론 안전한 방법은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정수증 이런 것들을 떼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걸 모르실 것 같은데.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도. 제가 이제 동생이 공인회계사 세무사인데 동생도 이제 대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으로서 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살벌하게 이제 높잖아요. 그렇죠. 월세 없이 네, 그냥 네, 보증금만 하니까 뭐 10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구 정서에서 그거 이야기를 했다가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뭐. 그렇죠. 저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할까봐 이야기를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니까 뭐야 지금 나를 그렇죠. 뭐 다 보겠다는 거야?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는 거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뭔가 말을 끄집어내기가 뭐 이게 문한 거죠, 그게. 그렇죠.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죠. 그런 그렇죠. 것도 기분이 상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뭔가 적절하게 조화를 좀 찾아야 된다,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참 변호사로서 이렇게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 등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등기부만 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예. 아까 참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가짜인 경우, 뭐 신분증 위조해서 이렇게 임대 놓고 보증금 받고 도망가는 그런 가짜 사기꾼인 경우에 뭐 확인 방법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당신이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뭐 관리비 영수증도 좀 가져오시고 세금 낸 영수증도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부터 등기 권리증도 좀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다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인중개사가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공인중개사는 갑이고. 뭐 을이라기보다는 계약을 놓칠까봐. 그렇죠. 예, 수수료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알죠. 당당하게 중간 입장에 서서 이건 하셔야 돼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 이제 의심하면서 뒷조사를 좀 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도. 네. 근데 이제 그마저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날로 먹는 분들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중개라서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뿌려니까 자기가 계약해야지. 그렇습니다. 전속이 되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전속,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속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매여 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 그러니까. 내가 가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이게 봉이 근서는 날도 아니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는 좀 그 확률이 훨씬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등기부만 믿지 말고 다른 것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라. 네. 그리고 조금 자신 없으면 이제 우리가 뭐 변호사든 뭐 건축사든 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분들 또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서 질문 답변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큰 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번거로워해서는 안 된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네네. 참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꼼꼼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